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이터 병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데이터 병합이란 거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거를 하나로 합치고 싶을 때 이런 작업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DF라는 요 데이터 프레임 기억하나요? DF에는 지금 페이커로 시작해서 캐리아로 끝나는 첫 번째 경기, 또 페이커 선수로 시작해서 캐리아 선수로 끝나는 두 번째 경기, 총 두 경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뭐 경기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경기, 네 경기, 1년 동안 1년 내내 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그렇게 해서 경기가 쭉 쌓여 있을 때 어쨌든 다음에 세 번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코드는 그대로 실행시켜 주세요. 세 번째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데이터 세 번째 경기 기록 쌓여 있고,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KDA 컬럼 추가하고, KDA 랭크, KDA 값을 기준으로 7보다 높으면 하이, 그거보다 낮으면 로우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 세 번째 경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의 데이터 형식이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네 번째 경기가 있더라도 똑같은 형식의 내용만 바뀌어서 기록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기가 있더라도 똑같은 형식의 내용만 바뀌어서 기록이 될 거고, 우리는 만약에 이게 1년 내내 경기를 했다면 합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1년간의 기록을, 그 해 시즌의 기록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저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친다, 병합한다라는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똑같은 형식이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위아래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같은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결합한다라는 것. 그래서 담당하는 기능이 뭐냐면 pd.concat 이라는 아이입니다. concat. 그렇게 해서 내가 붙이고 싶은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과 새롭게 경기 데이터가 쌓인 세 번째 경기를 합쳐서 코드를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파이썬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데이터가 두 개 있는 이상 좋아하는 거 리스트로 감싸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페이커 선수로 시작해서 캐리아 선수로 끝나는 첫 번째 경기, 페이커 선수로 시작해서 캐리아로 끝나는 두 번째 경기, 아까 없었던 페이커 선수로 시작해서 캐리아 선수로 끝나는 세 번째 경기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콘캣이라는 명령어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 눈여겨보실래요? 인덱스 부분 한번 보실래요? 0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첫 번째 우리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있던 내용 인덱스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다시 0번부터 시작해서 4번으로 끝납니다. 요건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옵션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ignore index true라는 옵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해서 14번으로 잘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또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바꿨지만 이건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를 df combined라는 이름에 이렇게 저장해 줄게요. 그래서 df combined 다시 찍어서 테일 한번 늘 하듯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위아래로 우리가 연결한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콘캣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병합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팀 데이터라고 해서 보셔야 될 거는 플레이어라는 컬럼이 있고, 우리가 늘 아는 페이커부터 캐리아 선수까지 선수 이름 5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팀은 소속이 T1이라는 이렇게 기록이 있는 데이터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플레이어 이름 페이커라는 선수의 팀 소속은 T1입니다. 오너도 T1입니다. 라는 이런 기록이 데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합치고 싶은데 머지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머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공통된 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B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A에는 아까 경기 기록 총 다시 할 거는 두 개의 경기 기록이 있는 건데 여기 우리도 플레이어 이름이 있었죠. 페이커, 구마요시 오너라는 컬럼이 A 데이터 프레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게 팀 데이터 이게 B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B 데이터 프레임에도 플레이어라는 똑같은 컬럼이 하나 있는데 나머진 다르죠. 팀이라고 해서 T1이라는 해당 선수의 소속팀이 어딘지에 대한 기록이 담긴 다른 형태의 다른 내용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린 요 두 데이터를 합칠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이 머릿속에 한 번만 그리신 다음에 합쳐보겠습니다. pd.merge라고 해서 합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 하나 앞에 써주시고 팀 df 써주시고요. on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우리 아까 공통된 컬럼 이름이 뭐였어요? 플레이어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 한 번만.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렸다가 결과를 보시면요. 아까 콘캣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붙는 형식이었다면 요거는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이어 붙이는데 공통된 컬럼을 기준으로 두 개를 짝을 맞춰서 이어 붙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까지가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 우리 여기 B라는 팀이라는 컬럼이 하나 새롭게 생겼죠. 그리고 공통된 컬럼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플레이어 이름이라는 컬럼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페이커 선수는 T1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가 또 반복되잖아요. 페이커 선수는 또다시 T1 도란이라는 선수도 T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른 내용과 성격이지만 어떤 특정되는 기준 서로 매칭 지어줄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은 다른 내용이어도 짝을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조합하고 맞출 수 있는 병합 방법이 머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로봇 데이터를 이렇게 쭉 쌓이면은 주르르륵 쌓이다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여기 한 번에 많이 쌓이면 번거로우니까 예를 들어 한 100개까지 쌓이다가 한번 끊고 또 다시 그 이후 200개 데이터 쌓이다가 끊고 300개 데이터 쌓이다가 끊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쌓이면 콘캣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 공통되는 컬럼이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게 저장이 되어 있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머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프레임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병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 우리 마지막 마무리 해줄게요. merged df라는 이름에 담아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재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콘캣에서는요. 파이썬은 두 가지 재료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순간 리스트 형태로 감싸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리스트 데이터를 지금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정말 애석하지만 명령어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건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요 판다스라는 코드를 만드신 분의 어떤 의도가 있고 그분이 만든 형태를 우리는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자주 쓰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수 경기 데이터와 각 소속 팀이 어딘지 조합해서 더 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인데 이것도 의도로는 사실 1시간 안에 끝내자가 목표이긴 했지만 이걸 아무리 줄여도 1시간도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나 로봇 AI 개발을 꿈꾸는 우리로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판다스의 기능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요. 기능과 상황을 소개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최소한 실버, 골드 그 이상 티어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래도 첫 시작을 좀 재밌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수업과 이 기억과 저랑 같이 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들을 공부, 수업 내용들을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 같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